안녕하세요. 스피치 지도사 과정 임진희 강사입니다. 자, 오늘 벌써 우리 3강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3강에서는 바로 나만의 콘텐츠로 스피치 강의하기입니다. 나만의 콘텐츠, 우리 요즘 기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강사분들이신가요? 아니면 나는 좀 이런 컨텐츠를 강의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과연 스피치 강사는 어떻게 컨텐츠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스텝별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텝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후에는 정보와 지식을 과연 어떤 걸 좀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볼 거고 그 후에는 내 걸로 만들어야겠죠? 해석하는 방법들 또 내가 그 해석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또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적용법까지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치 강의 개발 4스텝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스텝부터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스텝은 항상 나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나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나에 대해서 정확한 장단점 또 경력, 이력을 살피셔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강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또 고민을 해보시는 단계가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후에는 정보와 지식을 내가 할 수 있는 강의 내용 또 컨텐츠 내용에 관련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쌓으시면 되시겠죠. 바로 그게 두 번째 스텝이시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그냥 정보와 지식을 읽은 대로 또 내가 그냥 어디서 가져온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만의 법으로 또 내가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나의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단계가 꼭 필수적으로 있으셔야지 나의 것, 나만의 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바로 적용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아무리 내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내가 효과적으로 말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면 적용을 좀 잘해서 우리 청중들에게 만족하는 강의를 할 수 있을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텝, 바로 나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신가요? 또는 강사분이신가요? 저도 나에 대한 분석을 강의 전이나 또 강의 후에 또 강의가 없을 때도 항상 하게 되고 또 우리 청중분들에게도 내가 피드백을 드리는 직업이 바로 스피치 강사의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분석 또 나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과연 어떻게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아주 심플하지만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강사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 5가지를 좀 나열해 보시고요. 또 반면에 내가 강사로서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 5가지를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경험을 들어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시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강사로서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나라에 거주한 경험, 또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많은 분야에서 저의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하지만 반면에 단점으로는 저는 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 강의를 할 시에는 조금 더 또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공부하고 또 연구해야 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장단점을
꼭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후에는 이제 관심이나 희망 분야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모 기업에서 인사팀에서 10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면접 강의와 또 NCS 강의 또는 프레젠테이션 강의에 대해서 희망하실 수가 있겠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경력과 또 역량을 먼저 살펴보시고 관심이나 희망 분야를 선택하셔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강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나의 이력이나 역량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기업 근무, 기업에서 한 10년간 근무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난 예를 들면 팀장, 이사까지 직급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면접 스킬에 대해서 우리 이제 취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말 우리 훌륭한 팁들을 코칭해 주실 수 있겠고, 또한 내가 영업부서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영업과 또 CS, 세일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세일즈 스피치를 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더, 어떠한 강사보다 더 잘 말씀을 하실 수 있겠고, 또 본인의 경험까지 추가를 하신다면 그거야말로 바로 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별한 경험을 살리셔서 정말 누구도 못하는 나의 강의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그냥 그 기업에서 근무한 것뿐만 아니라 판매왕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또 우리 퍼블릭 스피치에서 효과적으로 나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도 강의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는 저는 전 세계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문화와 또 언어 없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만의 콘텐츠로 가져가실 수 있겠죠. 또는 해외 근무를 오래 하셔서 문화적인 다름을 또 컨텐츠화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다양한 직업을 살리셔서 컨텐츠화 하시는 강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객실 승무원으로서 한 10년간 근무하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서비스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객실 승무원으로서 우리 배웠던 또 우리 경험했던 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CS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컨텐츠를 딱 만드신 후에는 다양한 정보 지식을 쌓으실 수 있겠죠. 항상 정보 지식을 쌓으실 때는 최신의 정보를 모으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음도 열려 있어야 되고요. 눈도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귀도 열려 있어서 많은 정보들을 흡수해 주시고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강사가 이 전문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신뢰도를 높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다양한 정보를 얻으셔야지 컨텐츠 개발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시겠죠. 물론 한정된 컨텐츠를 내가 처음에는 이제 개발하실 수 있겠지만 그 후에는 또 내가 새로운 분야에도 도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력들 또는 내가 관련은 없지만 이런 분야에서 좀 한번 강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다양한 정보 또 경험을 쌓으실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쌓아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신뢰감을 주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연구 결과라든지 또 어떤 논문 발표에서 발췌해온 데이터 수집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모아두시면 바로 이게 내가 나중에 강의에서 쓸 수 있는 정확하고 신뢰감 있는 데이터 수집이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들 데이터만 수집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 수집을 하셨다면 이제는 분야별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보들은 내가 CS 강의를 할 때 정말 효과적인 정보가 될 것 같아요 하시면 CS 분야에 관련해서 정보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효과적인 자기소개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기업의 채용 트렌드, 채용 현황 같은 것들은 당연히 취업의 강의를 나가실 때 정말 효과적인 우리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강의 분야별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냥 이 정보를 보여주신다면 그냥 굳이 우리 청중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일이 없겠죠. 정보들도 항상 아티클화 또 각본화를 하셔서 이야기해 주듯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바로 스텝 3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강의를 준비하시고 또 컨텐츠를 개발하신 후에 과연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그냥 원래 있던 걸 강의하시는 강사분보다는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전달력을 높이시는 게 강의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해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단계인 우리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매트 과정이라고 하고요. 자, 먼저 우리 내가 가진 컨텐츠, 그 강의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하는지. 강의의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후에는 과연 이 강의의 핵심이 무엇인지 내가 우리 청중분들에게 또 내가 수강생분들에게 어떤 점을 키포인트로 전달해드리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후에는 과연 이 강의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연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전달하는 강의 후에는 우리 앞에 있는 청중분들 또 내 앞에 있는 수강생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만드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 앞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준비하는 컨텐츠에 대부분의 이제 청중분들이 취업 준비생, 20, 30대 취업 준비생이라는 가정하에 제가 컨텐츠를 만든다면 왜 이 강의를 하는지 목적은 당연히 취업 성공을 위한 면접 스킬이라고 목적을 둘 수 있겠죠. 그 후에는 과연 이 강의의 핵심은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취업 스킬의 면접 핵심 포인트가 제 목적이기 때문에 핵심으로는 면접에서 어떤 스피치를 해야 하는지 또 면접에서 자주 활용되는 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 스킬들 또 말하는 방식들, 또 이미지 메이킹까지 제가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 강의 내용 활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화법을 통해서 또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합격한 사례들을 제가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 화법을 활용해서 또 이런 면접의 답변 스킬들을 활용해서 제 앞에 계시는 수강생분들 또 청중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직접적으로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우리 강의 활용법을 할 수 있겠죠. 그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면접 합격 스킬 팁들을 드렸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비전, 강의 후 변화도 역시 저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경우에는 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는 어떤 면접에 가서든 당당하게 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 앞에 계시는 청중분들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강의를 가시건 아니면 내가 만든 컨텐츠가 과연 why, 왜 이 컨텐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컨텐츠의 목적이 뭐고 또 핵심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이 컨텐츠 강의를 했을 경우에는 내가 청중분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심어주고 또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정말 탄탄한 강의 컨텐츠를 만들어 놨다. 후에는 적용을 해보셔야겠죠. 내가 그냥 완벽한 강의일지라도 잘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강의는 효과적인 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적용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저도 정말 이 강의 기법으로 많은 강의를 이제 해왔는데요. 바로 OBM 기법입니다. OBM 기법이란 청중의 마음을 열고 또 강의에 대한 믿음을 주고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법입니다. 바로 O, 오픈 해서 우리 청중들의 마음을 열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고요. 그 후에는 B, believe, 내 강의에 대한 확신을 주고 또 믿음을 주는 단계입니다. C, move, 우리 마지막에 M은요, 클로징에서 하시는데 내가 했던 강의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는지 move, 움직임을 주는 단계가 바로 move, M 단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 텐데요. 먼저 우리 오프닝, O에서는 10% 정도만 비율을 차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흔히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인트로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내 앞에 계시는 청중분들에게 마음을 좀 열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항상 강의의 첫 시작과 끝이 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또 나의 강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오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픈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우리 청중분들, 물론 내가 가는 강의가 정말 나를 다 반기고 좋아하는 강의기를 바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안 받아도 되는 강의인데 정말 피곤한데 억지로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강의에서는 당연히 강사에 대해서 또 그 강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 바로 필요한 게 우리 청중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내가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이 열리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저의 상태를 공감해 주었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청중분들과 나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공감대를 형성하실 수 있겠고요. 또는 우리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시거나 이 강의를 들으셨을 때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동기부여를 주는 멘트들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주 강의에서 이제 사용하는 법은 저는 보통은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고 또 동기부여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감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제 앞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20, 30대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추운 날에 여러분들 이곳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저도 비가 오는 날에 이곳까지 오느냐고 한 2시간 정도가 더 걸린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오셨으면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강의가 끝난 후에는 면접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인사와 함께 공감대 형성과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동기부여까지 심어주신다면 청중의 마음이 조금은 열리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난 청중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꼭 한번 멘트들과 또 제스처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바로 다음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believe입니다.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키워드 선정입니다. 나의 강의를 믿고 수긍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키워드를 가져가고 나만의 핵심 메시지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지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키워드는 너무 많으면 오히려 우리 듣는 청중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간단, 명료하게 키워드를 선정해 주시고 키워드를 선정해 주셨다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우리 강의 전개를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의 강의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에피소드, 뭐 나의 경험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내 친구, 나의 가족, 또는 뭐 라디오, 내가 TV에서 봤던 경험들, 또 에피소드
에피소드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에 이제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겠죠. 또는 전문적인 이제 지식이나 또 수치를 보여주셔서 강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싶으시면 항상 수치는 정확하고 최신의 수치들 그리고 통계 자료들을 부가 자료로 또 시청각 자료로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빌리브 단계에서는 항상 내 앞에 있는 청중분들이 또 관객이 믿고 수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키포인트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자, 마지막은 무브입니다. 바로 클로징 할 때 이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인데 역시 이제 10%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이때는 내가 어떤 메시지들을 오늘 전달했는지 한 번쯤은 우리 앞에 계신 청중분들에게 내용 정리를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참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지, 이런 내용들을 꼭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시간이 되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항상 우리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이 강의를 통해서 무언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꼭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미래 모습 제시해주고 이 강의가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한 번쯤은 마지막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효과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꼭 키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마지막에 가시면 너무 내 강의에 만족스럽고 또 청중분들에게 더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초과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강의 시간 외에 만약에 좀 초과를 하시면 오히려 강의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또 만족도도 떨어질 수 있으니 길지 않게 항상 Keep it simple and short를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무브에서는 항상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무브에서 이런 저는 멘트들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면접에서 알려드린 기법은 또 면접에서 활용할 스피치 방법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활용하시고 연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당장 면접에 가셔도 자기소개, 또 지원 동기, 또 입사 후 포부는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면접관분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볼 수 있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미래 모습까지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정말 이 강의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꼭 한번 또 강의를 추천해주고 싶다. 저 강사분 참 도움이 되는 강사분이었다. 라고 내 강의에 대한 만족도 또 이 강사에 대한 더 좋은 이미지까지 생기실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강의를 마쳐보도록 할 텐데요. Be the best version of you입니다. 최고 버전의 당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벌써 3강까지 오면서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참 강사 되기가 쉬운 일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들 많이들 하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 모두 다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고 또 강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시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고 낯설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좀 장단점을 찾는 게 어려우시다면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좀 조언도 좀 얻으셔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는 내가 가진 또 이력들, 또 경력들을 나열해 보신 후에 내가 과연 어떤 컨텐츠를 활용해서 강의를 만들 수 있는지 또 컨텐츠를 개발하시기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으니 기존에 있던 강의들을 면접이라든지 보이스, 이미지, 또 스피치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단계, 또 강의를 하시게 됐을 때 효과적으로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 말씀 최고 버전의 당신이 되시길 저도 앞으로 남은 강의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